박세리 김승수 결혼설 왜 이렇게까지 번졌을까? 가짜뉴스가 만든 씁쓸한 소동 이야기. 어르신들,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어르신 여러분, 요즘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혹은 자녀들 전화 받다가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세리, 그 골프 선수 말이야. 배우 김승수랑 결혼한다더라. 처음 들으면 그래, 그랬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세리라는 이름은 우리 세대에게 나라를 들어올린 사람 같은 이미지이고 김승수라는 배우도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법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어르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결혼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까지 퍼졌으며 당사자인 박세리 씨가 왜 직접 나서서 전부 가짜뉴스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세리 하면 어르신들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1998년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 공을 쳐내던 그 모습. 그때 우리는 단순히 골프 경기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다. 여자도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다. 이걸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박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박세리는 연예인이라기보다 국민 딸 혹은 시대의 상징 같은 존재였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결혼한다. 이미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대방으로 거론된 사람은 배우 김승수 씨입니다. 김승수 씨는 젊은 배우처럼 요란하게 활동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드라마 예능에서 얼굴을 비추며 중후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예의 바른 사람, 말 조심하는 배우, 이런 인상이 강하죠. 그래서 박세리와 이름이 함께 나오자 사람들은 더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둘 다 점잖고 나이도 맞고 이미지 잘 어울리네. 이렇게요. 불씨가 된 예능 프로그램 하나. 이 소문의 시작은 예능 프로그램 하나였습니다. TVN STORY에서 방송된 남겨서 뭐하게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에서 박세리가 진행을 맡았고 김승수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방송 분위기는 아주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승수 씨가 농담처럼 박세리를 향해 애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께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플러팅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장난 섞인 호감 표현, 방송용 농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연애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면 하나가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가짜뉴스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요즘은 AI, 그러니까 사람 얼굴과 목소리를 컴퓨터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누군가가 박세리와 김승수가 결혼을 발표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사진, 실제 방송 장면을 여기저기 이어붙이고 마치 뉴스 앵커가 말하는 것처럼 음성까지 입혀서 진짜 뉴스처럼 꾸며버린 겁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고 조회수가 무려 8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정도면 동네 소문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결국 박세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쯤 되니 박세리 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주민들이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지인들이 진짜야? 하고 연락이 오고 팬들도 놀라서 걱정 섞인 메시지를 보내니 결국 박세리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 직접 영상을 올립니다. 그 말이 아주 담담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제가 열애설을 넘어 결혼설까지 났더라고요. 너무 황당한데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요. 이 말 속에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은 사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I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박세리는 특히 이 부분에서 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AI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드냐? 어르신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AI라는 기술은 원래 사람을 돕고 일을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남의 인생을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 돈을 벌고 조회수를 올리는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세리는 자기 자신보다도 김승수 씨를 걱정했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난감하시겠냐. 이 한마디에서 박세리라는 사람이 인품이 드러납니다. 2026년 1월 결혼? 전부 거짓입니다. 가짜뉴스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2026년 1월 결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결혼식, 이런 말까지 붙기 시작했죠. 그러자 박세리는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심지어 2026년 1월에 결혼했다더라. 전부 가짜뉴스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 연애하고 결혼하는 날이 오면 가짜 뉴스 말고 진짜 뉴스로 직접 말씀드리겠다. 어르신들, 이 말만 봐도 현재 결혼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아시겠죠? 믿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세리는 마지막까지도 차분했습니다. 저의 연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제가 알아서 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꼭 당부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가짜뉴스 믿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뉴스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영상이 있어도, 앵커 목소리가 있어도, 구체적인 날짜가 있어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결혼, 사고, 충격적인 소식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걸 공식 언론에서 말했는가? 당사자가 직접 말했는가?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우리가 배울 점. 이번 박세리 김승수 결혼설은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씁쓸한 현실이 들어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양심은 따라오지 못했고 유명인은 언제든지 거짓말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천천히, 더 조심해서 뉴스를 봐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박세리는 여전히 박세리입니다. 김승수도 김승수일 뿐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알아서 살아갈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실만 알고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가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동네 분들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가짜뉴스래. 박세리가 직접 아니라고 했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잘 살고 있던 부부를 갈라놓은 이야기. 비슷한 일은 박군과 한영 부부에게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미 헤어졌다는 이야기,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 별거 중이라는 설명까지 그럴듯한 문장으로 포장된 영상들이 유튜브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사자의 발언이 인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단정적이었고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으며 구성은 마치 이미 사실로 확인된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마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말이 나오겠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일상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결국 박구는 아무 일 없는 일상을 굳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는 아내 한영과 함께 식사 중인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특별한 연출도 의미를 부여할 만한 장면도 아닙니다. 그저 부부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아주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 사진과 함께 박구는 이렇게 적습니다. 아내랑 외식, 요즘 괜히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돌고 있지만 저희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라기보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꺼낸 설명처럼 읽힙니다. 사진 아래에는 지인의 댓글이 달립니다. 무슨 일 있냐? 그 질문에 박구는 짧게 답합니다. 거짓 뉴스요. 유튜브 이용 기사. 짧지만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가 되어버리는 말들. 며칠 뒤 한영 역시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영은 MBN 시사 프로그램 방송 화면을 공유하며 이렇게 적습니다. 대신 해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가만히 있으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구나. 이 문장은 분노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체념에 더 가깝게 들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굳이 해명할 필요조차 없었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가만히 두면 사실처럼 굳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구조 속에서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해명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어떤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설과 별거설은 만들어졌고 그 이야기는 기사 형식과 영상 포장을 통해 사실처럼 소비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부부가 해명해야 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상상과 조회수를 노린 구성만으로도 사람의 관계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고 그 부담은 전부 당사자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남기는 질문. 박군과 한영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히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이야기에서 시작된 작은 왜곡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왜곡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일상을 불필요한 설명과 해명의 자리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왜 이런 가짜뉴스가 만들어졌는가를 넘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믿게 되었는가로 옮겨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잘 살고 있던 부부를 갈라놓은 이야기. 비슷한 일은 박군과 한영 부부에게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미 헤어졌다는 이야기,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 별거 중이라는 설명까지 그럴듯한 문장으로 포장된 영상들이 유튜브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하나둘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사자의 발언이 인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단정적이었고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으며 구성은 마치 이미 사실로 확인된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마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말이 나오겠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실 여부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일상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결국 박구는 아무 일 없는 일상을 굳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아내 한영과 함께 식사 중인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특별한 연출도 없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장면도 아닙니다. 그저 부부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아주 평범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 사진과 함께 박구는 이렇게 적습니다. 아내랑 외식, 요즘 괜히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돌고 있지만 저희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라기보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꺼낸 설명처럼 읽힙니다. 사진 아래에는 지인의 댓글이 하나 달립니다. 무슨 일 있냐? 그 질문에 박구는 짧게 답합니다. 거짓 뉴스요. 유튜브 이용 기사. 짧지만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가 되어버리는 말들. 며칠 뒤 한영 역시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영은 MBN 시사 프로그램 방송 화면을 공유하며 이렇게 적습니다. 대신 해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가만히 있으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구나. 이 문장은 분노라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체념에 더 가깝게 들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굳이 해명할 필요조차 없었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가만히 두면 사실처럼 굳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구조 속에서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해명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어떤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설과 별거설은 만들어졌고 그 이야기는 기사 형식과 영상 포장을 통해 사실처럼 소비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부부가 해명해야 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상상과 조회수를 노린 구성만으로도 사람의 관계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한 부담은 전부 당사자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박군과 한영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히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이야기에서 시작된 작은 왜곡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왜곡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일상을 불필요한 설명과 해명의 자리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왜 이런 가짜뉴스가 만들어졌는가를 넘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믿게 되었는가로 옮겨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AI가 문제 아닌가요? AI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조금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정확한 방향은 아닙니다. AI는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AI는 거짓말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도 않습니다. AI는 그저 사람이 시킨 일을 가장 그럴듯하게 구현해 줄 뿐입니다. AI는 판단하지 않는다. AI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은 애초에 없습니다. AI가 하는 일은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말투를 만들고 형식을 흉내내고 사람이 믿기 쉬운 구조로 정리해 주는 것뿐입니다. 뉴스처럼 보이게 하라고 하면 뉴스처럼 만들고 기사처럼 읽히게 하라고 하면 기사처럼 편집합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AI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리고 왜 쓰느냐.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AI 그 자체가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AI를 쓰고 누군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AI를 씁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기 위해 AI를 사용합니다. 그 순간 AI는 도구가 아니라 확성기가 됩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도 뉴스 형식으로 전문적인 음성으로 정교한 편집으로 포장되면 그럴듯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확성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더 쉽게 믿게 되었을까? 이제는 기사 한 줄보다 영상 하나가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 시대입니다. 글은 읽으면서 생각하게 만들지만 영상은 보는 순간 판단을 끝내버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AI 음성은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하고 단정적인 톤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착하게 말하니까 진짜겠지, 뉴스처럼 구성됐으니까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확인보다 느낌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AI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짜뉴스가 퍼졌을 때 AI는 해명하지 않습니다. AI는 사과하지도 않고 삭제 요청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부담은 이야기의 당사자와 그 이야기를 소비한 사람들 사이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박세리와 김승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결혼식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했고, 박군과 한영은 아무 일 없는 일상을 굳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AI는 그저 만들어냈을 뿐 그 이후의 일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기술은 빨라졌고 기준은 느려졌다. 기술은 이미 사람보다 빠르게 사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걸러내는 기준과 태도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AI를 막아야 한다가 아니라 AI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더 가깝습니다. AI는 앞으로 더 정교해질 것이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앞에서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다음 가짜뉴스의 주인공은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될지도 모릅니다.